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광운대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요.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둘 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 광운대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탔죠. 휴가를 갔다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본다고 자녀 가족들과 함께 한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호주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까맣게 탔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입시 공부는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2026학년도 입시사항을 좀 알아야 작년 입결을 볼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입시 지원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일단 변경사항 한번 확인하고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사항은요, 올해는 교과전형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는 좀 변경이 있죠. 광운대는. 참고로 광운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명상가의 광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굳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광운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학입니다. 광운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원래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면접형과 서류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면접을 보는 전형이 그 중에서도 광운 참빛 인재 면접형하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배수가 늘어났어요.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어났고요. 1단계 면접 통과자 배수를 늘린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면접을 40%를 반영한다. 이게 요새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렸네? 그러면 1단계 통과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면접 인원이 늘어난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한번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인원이 바뀌었어요. 뽑는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건데 보시면 2025학년도에서는 이게 2025학년도, 2026학년도인데 면접형 인원이 362명 모집에서 26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면접형 인원이 줄고 서류형 인원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와, 그러면 뭐가 되게 많이 인원이 많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약간 꼼수를 쓴 것 같아요. 광운대에서. 자,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숫자로만 볼까요? 올해 그 광운대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362명에서 262명으로 면접형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배수였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작년에 362명에 3배수 인원이 되면 1단계 통과자가 작년에는 1086명이었다는 거죠. 1086명. 볼게요. 작년 1086명이었고요. 올해는요. 올해는 보시면 262명이잖아요. 그러면 262명에서 곱하기 3.5 하면 인원은 아이고 뭐냐? 262 곱하기 3.5 해볼게요. 917명이네요. 올해는 1단계 통과자가 917명입니다. 그렇죠?
917명. 1단계 통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원이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면접형만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 하고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에서 뽑던 그 학과들이 면접형에서도 여기 광원 찬빛 인재에서 면접형에서도 뽑았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넘어갔습니다. 합쳐보면 또이또이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일부 학과들은 늘어난 게 맞고요. 어떤 학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셔라. 오히려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 면접이 더 반영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좀 더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더 지원해라. 어쨌든 겉보기에는 확실히 확장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광운대의 의도는 더 많이 원서 넣고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지원해 달라는 거죠. 면접도 늘어났고 3.5배수 1단계 통과자도 늘어났으니까 어쩌면 좀 부족해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것은 요 학종에서와 그 인원의 변동이 가장 큰 차이다. 자,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과 전형. 광운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먼저 좀 보시면 광운대는요 직윤이라고 부르죠. 직윤인데 광운대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입결을 봐야겠죠. 광운대는 전통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순수 교과백입니다. 두 가지 조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나요? 수능 최저도 없고요. 교과만 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없어요. 이런 학교가. 그 상위 학교에서 따져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과백. 이 교과백이라는 건 뭐냐? 서류를 안 본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 교과백에 서류도 안 보고요. 최저도 없는 대학은요. 없는 대학은 오타가 났네요. 예전에는 한양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광운대였어요. 중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한양대도 이제 바뀌었죠. 최저가 신설이 됐죠. 거기에 뭐 정성평가 10%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요. 순수교과 100%에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은요. 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중상위권 대학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뭐 국숭세단 요 정도? 없어요. 전부 어떻게 보나요? 최저를 끼고 가죠. 건국대, 동국대 순수 교과 아닌가요? 최저 없잖아요. 거기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건국대 같은 대학도 순수 교과는 아니다. 홍익대는 교과지만 거긴 최저가 있다. 그래서 국숭세단 없고 성신여대 최저 있다. 그러니까 광운대가 자기가 아무 준비도 안 됐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광운대부터 지원 가능한 겁니다. 내신만으로 승부 보겠다. 특히 지방 고등학교 학생들. 그래서 위에 대학이 별로 원래 없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레벨이라고 그러죠. 선호도에 비해서 입결이 항상 높다고 느껴지는 대학이에요. 어느 정도로 높게 나오냐? 보통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의 내신 성적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만 2023년도에 한번 크게 펑크가 났죠. 제가 이거 영상 올린 적 있죠? 제가 그래서 학생 지원시켜가지고 합격했다고. 합격 카톡이랑 막 얘기하면서 2023학년도 광운대 정보융합학과 제가 3점대 중반 내신으로 합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나오냐?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의 내신 성적대가 형성이 된다고요. 교과만 보면. 왜냐면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근데 2023학년에 크게 펑크가 났고 그 입결을 보고 작년에 지원을 학생들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어찌됐든 올해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교과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재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는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근데 유명하죠. 황금돼지띠 인원 많다고.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 2등급 선에 걸치는 부분부터는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올해 경쟁률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특히 그래요.
그럼 작년에 상담할 때 교과 전형은 어떻게 상담을 했느냐? 그러니까 2023학년도 그 제가 펑크가 크게 났다 그랬었잖아요. 그 입결을 보고 작년에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 20 떠라 왜 안 뜨니? 자, 전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자, 보시면 광운대를 한번 볼까요? 광운대 교과형을 2023년 작년에 이거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일단 자연 계열을 볼게요. 자연 계열을 보시면 학과가 많으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래서 정보융합 학부를 지원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합격을 한 학생이 내신이 3.45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예비 7번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최종 평균이 2.5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저희 학생이 3점 중반, 3점 중반에 예비 7번, 예비 7번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뒤로 4명이 더 빠졌죠. 11번까지니까. 근데 평균은 2.5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어디 있었느냐?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1점 후반대였어요. 1점 후반대. 1.8, 1.9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 2023학년도 지원해서 2024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크게 펑크가 났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이게 1점대에서 2점 초 중에 걸쳐야 되는 게 정보융합 여기 있네. 전자융합을 보고 얘기했네. 제가 정보융합 똑같았어 가지고 평균이 2.9였잖아요. 3.5등급인데 예비 10일까지 돌았다. 우리 학생이 예비 7위로 3.5로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문도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도 보시면 국제학부는요 평균이 4.28이 돌았어요. 평균이 4.28. 인기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3.29까지 빠졌죠. 이게 2024학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2023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거 2024학년도예요. 보시는 분들 조심해서 봐주세요. 2024학년도 이렇게 크게 펑크가 났었다. 그래서 작년 2025학년 학생들은 이 입결을 보고 이 평균 성적을 보고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인데. 그래서 작년에 상담할 때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작년 상담할 때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제가 과감하게 지르자 해서 실제로 펑크도 났죠. 근데 작년에는 제가 웬만하면 넣지 말자. 어떻게 했다? 오히려 말렸다. 작년에 광운대는 좀 공격적으로 원서 넣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자. 입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넣고 싶다면 그래도 꼭 넣고 싶어요. 그러면 2가지 정도는 체크하고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요인도 좀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상담 받고 올해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넣고 싶다면 이런 학과 정도는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볼까요? 광운대 지역균형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입결이 발표가 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광운대 입결이 됐는데 자연부터 볼게요. 자연 계열은 보시면 이게 작년에는 평균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70% 컷을 발표했더라고요. 70% 컷을 했는데 점수대가 그래도 뭐 평균보단 그런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들어갔네요. 2점대 초중반으로 많이 몰렸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초중반으로. 그런데 요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안 됐죠. 진로 선택은 보통 내신 좋은 아이들은 A 받잖아요. A 받으면 이거 1등급으로 쳐주거든요. 1등급. 그러면 보통 한뭐 4-5과목 있다고 해볼게요. 한 6과목까지. 이거 1등급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신이 이 보여지는 내신보다 한 0.3 정도는 더 높다고 보면 되겠죠.
0.3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0.2, 0.3 정도만 빼보세요. 어떻게나 70컷이. 여기 보여진 학과들은 전부 뭐 전자, 전기 요라니까 다 1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 공학부 이런 거 70% 컷이 여긴 2점 초중반으로 훅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입결이 원상복귀 됐다. 올라갔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 자연 계열에서도 추천했었던 학과가 뭐 굳이 들어간다면 뭐 화학과 얘기했었던 것 같고 건축공학과 얘기했던 것 같고 로봇 제어 정도? 요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다른 요인도 보고 그거 말고 좀 더 있긴 했었는데 요 정도 선에서는 어쩌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쨌든 로봇 정보지원. 그래도 이건 낮게 낫네. 로봇 정보지원 70% 컷이 2.8이면 올해 폐지돼. 올해는 근데 이거 없어집니다. 폐지돼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폐지되는 어쨌든 2.8까지 빠졌다. 화학과도 안 빠졌네 70%. 이 70% 컷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보자. 건축공학과. 그래도 건축공학과 밑으로 빠졌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건축공학과 작년에 얘기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건축공학과 이거 추천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학과 순위가 내려간 건 맞아요. 학과 순위가 내려간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인문계열 보시면 작년에 행정학과 추천했던 것 같은데 행정학과 있었고 행정하고 하나 더 추천했는데 뭐 추천했는지 모르겠네. 예, 인문 볼까요? 네, 기억이 오래돼가지고도 자 인문도 보시면 이젠 막 4점대 3점대 전부 없어요. 평균이 3, 4점대였는데 그런 건 없어졌죠. 이게 70% 컷인데 진로 선택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한 0.3 정도 빼보세요. 대충 1점 후반 70% 컷이 이거 다 이거 1점대로 들어간 거고 영어 산업이나 와 영어 산업이 전체 1등 찍었어요. 자 작년에 어디 있었냐요? 영어 산업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고 평균이 2.91이었다고요. 이거 평균이 있었던 게 근데 70컷 기준은 어떻게 됐냐? 올해 요번에 1등 찍었다. 제일 높았다. 제일 높았죠. 영어 산업이. 왜냐면 2.26이니까 이거 0.3 빼보면 그렇게 되겠죠. 제일 낮았던 건 국어 국문이지만 이것도 한 2점 중반대 되겠다. 행정학과 내려왔네요. 순위가 잘 보자고 얘기했죠. 내려왔고 뒤로는 이게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거 16번 7번이죠. 아마도 행정이나 법학 중에선 꼴찌가 나왔을 확률이 있겠네. 산업심리도 뒤로는 좀 더 열렸겠다. 그래서 행정이 괜찮았다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인문에서도 작년에 행정학과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게 행정학과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는데 내려가면 뒤로 훅 열릴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타이밍이 광운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담할 때 추천학과 보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올해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요때 광운대가 2024학년도에 펑크 났을 때 경쟁률 보세요. 교과 경쟁률 3대1 4 이게 이 경쟁률 이러니까 펑크 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분산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 그래서 광운대 제가 막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찍은 그 다른 데 영상 보시면요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한 거 보면 광운대 다 위험하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때 제가 찬스다라고 상담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 너무 오래돼서 왜냐면 남들이 싫어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켜는 보셔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아. 분산돼 있긴. 자 그래서 좀 헷갈리실까봐 이건 이제 2024학년이고 작년 입결은 이렇게 났다. 작년에 꼴찌는 국어 공무원 행정 70% 컷은 요 정도 느낌이고 영어 산업, 미디어, 경영학 이런 것들은 역시나 상향에 위치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연도 다시 한 번만 잠깐 살짝 볼까요?
광운대 전자공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광운대 가장 메인이 되는 학과예요. 역시 1등 찍었고 너무 높네. 환경공학이나 화학은 왜? 그쵸. 추합은 엄청 돌았으니까 뒤로 더 빠졌을 거예요. 물리학과가 생각보다 높게 잡혀있네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네요. 소프트웨어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 하여튼 네, 이런 위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전자융합, 건축공학, 정보융합 이런 데가 꼴찌에 있었다. 학종 봐볼까요? 학종. 이제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광운 참빛 인재입니다. 근데 이게 전형이 두 개가 있죠.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뭐야 이건? 헛? 이 광운 참빛 인재 그 전형은요. 일반고 비율이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특목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고 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입결 자체가 대부분 70% 기준으로 대부분 일반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0% 기준으로 다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지는 입결에서 볼 때. 다만 이제 일부 주의할 튀는 점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고다라고. 다만 과운대 학종 쓰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제 50% 70% 기준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광운대 자체 발표는 올해 70% 입결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학 어디가에서 나오면 아마 50% 같이 나오겠죠. 그 기준 나눠서 보셔야 돼요. 보실 때 본인이 지원 점수가 70% 기준 바뀔 때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뭔가는 있어야 한다. 그게 뭐 진로 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진로 역량이면 가장 좋겠죠. 진로 역량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이수 과목이 있어야 돼, 강점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조금 내신이 좀 치열한 학교여도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서류형과 면접형의 특징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나눠서 짜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광운대는요. 이게 이제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면 광운대는 이렇게 됩니다. 서류형은 보시면 여기 이게 서류형이거든요. 서류형을 보시면 여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이 고제 공동체 역량이죠. 보면 진로 역량이 제일 높긴 하지만 45%, 학업 역량 35%라면 이거는 면접형이에요.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면접형인데 면접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거 면접형인데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50%가 되고요. 학업 역량이 25%로 낮아집니다. 35대 25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같은 것들이 더 크게 평가가 되는 영향이 면접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적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면접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요 보여지는 부분은 올해는 이건 이제 2025학년도 기준인데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3배수가 이게 3.5배수가 되는 거고요. 면접 30이 면접 4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면접형 쪽이 될 거고 내신 성적은 조금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데 교과 넣을 정도는 안 돼. 그래도 광운대 가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서류형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기본적인 이수 과목은 맞아야 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운대 한 입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입결 한번 볼게요. 광운대 입결은 면접형과 서류형을 묶어서 보시면요. 전체 화면을 돌려볼까요?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 수능 최저 없고 이런 것들은 감춰놓을게요. 다 숨기기. 자,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이게 면접형이고 이게 서류형입니다. 같은 건축공학과에서도 70%거 4.36이 있고 2.88이죠. 훅 벌어지죠. 근데 이 4.36 보고 이게 일반고? 글쎄요. 자, 어찌됐든 볼게요. 서류형과 면접형 봤는데 여기는 비슷합니다. 건축학과 여기 비슷했고요. 면접형 로봇 여기에서는 보면은 서류형보다 면접형이 더 빡셌네요. 이런 케이스도 있죠. AI는 비슷했고요. 반도체는 2.92 대 3.25. 이게 아래 게 서류고 위에 게 면접입니다. 소프트웨어 아래 2.66 대 2.83. 아래 게 서류고 위에가 면접입니다. 수학과 아래가 서류고 위에가 면접입니다. 확실히 서류형이 보편적으로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 많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물리는 역전됐고요. 전자융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2.48, 3.4. 네, 이게 70% 기준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네, 과운대는요 굉장히 공대학교 색깔이 강하니까 이수 과목에서 물리가 웬만하면 있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없어도 붙을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어도 붙습니다. 없어도 붙는데 단 그 부분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인문 하나만 더 볼까요? 인문도 보시면 자 오히려 자 이과하고 자연 문과를 비교해 보시면요 이과는 3점대 넘어가는 학과들이 그래도 좀 보이죠. 예, 좀 보이고 크게 내려가는 학과들도 컴퓨터 정보공학부나 이런 데서 3점대가 좀 더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문과는요 한번 문과 볼까요? 무너지면 크게 빠지고요. 그게 아니면 2점대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요 뒤는 좀 아니지만 그런 느낌 좀 있고 주의하셔야 될 게 특정 학과들에서 보면 뒤로 크게 빠진 학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건 이거하고 국제통상학부 이 정도가 보이네요. 근데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이런 거는 이거 보고 희망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올해는 한 명 늘어서 6명이 된 건데 작년에 이제 5명 뽑았을 때 이제 한 4등쯤 성적이 되겠구나 이쯤 되면 4등쯤 성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뒤에 더 낮은 애도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중국, 일본 이 기본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나 문화에 대한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루는 건데 중국어, 일본어 얘기하는 순간 어떤 느낌 오세요? 이게 어문 계열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문 계열의 성격도 단순 일반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종 준비하실 거면 어쨌든 그거의 특징을 좀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름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과운대는 전자 시리즈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전자잖아요. 전자. 섞어놓으니 헷갈리시려나? 자, 이렇게 볼게요. 보면 전자가 들어가는 학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바이오, 물리, 전자융합, 전자재료, 전자통신, 정보융합. 이거 전자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거에 많이 로봇, 반도체. 그러니까 내 생기부 특징을 조금 잘 살펴보셔서 맞는 거를 맞춰서 넣어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도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올해 폐지된 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넘어간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름만 보고 감이 안 오는 학과가 어디가 있나요? 정보융합학부. 이거 뭐 하는 데인지 아시겠어요? 정보융합? 정보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세부 전공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데이터 사이언스 다른 학교에 많이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하나가 뭐였지? 두 개인데 그 UI하고 이제 보여지는 보여지는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그런 전공 학과가 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익숙하니까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그 보여준 UI나 다른 데서 말하는 HCI 사이언스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이 섞여 있는 학과예요. 학과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공 이름이. 일단 그런 특징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 정보융합학부 넣으셔도 좋고요. 네, 하여튼 학과의 특징에 맞춰 넣었을 때 광운대는 의외의 찬스가 올 수도 있는 학종의 그런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시고요. 광운대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노파심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진로 역량이 되게 크게 반영되는 학교예요. 보시면 진로형 서류형 면접형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집 영어 한 번 더 봐야겠지만 그 광운대를 원서를 넣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남은 시간만이라도 본인의 어떤 서류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넣기 편한 학교는 남들도 넣기 뭐라고 해야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이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 진로 선택이 안 들어간 그 낮아 보이는 점수만 믿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보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끝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학교도 있을 것인데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반드시 생기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상 일반고대학고 까매진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해 주시면요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